사극을 보다 보면 왕 옆에 그림자처럼 꼭 붙어있는 신하가 한 명 있습니다. 바로 환관이죠. 흔히 내시라고도 부르는데요. 우리가 주로 떠올리는 환관에 대한 이미지는 아니, 내가 고절하니! 하지만 환관은 임금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온갖 업무를 수행했던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실 직원과 비슷한 전문직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굳이 거세를 해야만 했던 걸까요? 오늘의 교양만두는 조선시대 환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환관과 내시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내시는 과거나 음서를 통해 선발된 문신으로 가문도 좋고 학식도 뛰어난 엘리트 집단이었고요. 환관은 내시부에 소속된 거세된 남성으로 국내 잡리를 담당하던 사람이었죠. 그러다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고 내시부를 축소하면서 점차 환관과 내시가 같은 의미로 쓰이게 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환관은 생식 기능을 잃은 남자여야했는데요. 태생적으로 성기능이 불구인 사람이나 불의의 사고로 성기를 다쳐 성기능을 잃은 남자만이 환관이 될 수 있었죠. 이때 스스로 거세를 하고 환관이 되는 것은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유교국가였던 조선에서 자신의 신체를 훼손한다? 그것도 제일로 중요한 그곳을? 그건 사회적으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환관이 되고자 하는 아이들은 몰래 불법 시술소를 찾아가 고환을 잘라내는 시술을 받았는데요. 당시엔 마취 기술도 없었으니 당연히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시술은 천둥 번개가 치는 날에만 행해졌다고 합니다. 근데 남성성을 잃으면서까지 굳이 환관이 되려고 했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다 돈과 출세 때문이었습니다. 환관 중에 최고 높은 품계를 가진 자가 상선이었는데요. 상선의 월급은 쌀 한 석 한 말, 콩 10말로 당시 정일품 영의정의 월급보다 많았죠. 또 환관은 정년이 따로 없었습니다. 만약 나이가 들어 은퇴를 하게 되면 나라에서 집도 주고 쌀도 줬기 때문에 여유로운 노후 생활이 가능했죠. 따라서 가난한 백성들에게 환관은 출세를 하고 부를 얻을 수 있는 동아줄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있다고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환관들은 왜 거세를 해야 했던 걸까요? 바로 궁에 살고 있는 왕의 여자들 때문이었습니다. 혹시라도 환관과 눈이 맞은 궁녀가 아들이라도 낳는 날엔 임금이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해서 왕위를 물려줄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먹 같은 경우를 애초에 원천 차단하기 위해 거세를 하도록 한 거죠. 눈을 떠보니 몇백 년 전 조선에 당도한 만두. 여기가 어디야? 소환 시험장? 소환이란 환관이 되기 위해 치르는 채용 시험으로 총 3단계로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잠깐만, 나는 환관이 될 생각이 없는데? 팀장님, 이 세계에선 고자세요. 1단계 생식 기능 검사. 정자를 생산하는 고환은 없어야 하지만 그 외에 다른 신체 장애가 있으면 안 됨. 2단계 궁중 상식 테스트. 궁궐의 구조나 궁중 예법 등을 묻는 시험. 마지막 3단계 인내심 테스트. 극한의 상황에서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 평가하는 시험. 이건 거의 고문 수준이었다고. 이렇게 혹독한 시험을 통해 총 90명의 환관이 선발되었는데요. 하지만 바로 환관이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약 10년간의 인턴 생활을 거쳐야 했죠. 그리고 10년 후 다시 생식기능 검사에 통과하고 나면 정식 품계를 받는 환관이 될 수 있었죠. 아주 가끔 성인이 되면서 생식기능이 살아나는 경우도 있었다고. 이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아무튼 드디어 정직원이 된 만두. 그래도 환관은 왕 뒤만 졸졸 따라다니면 되니까 꿀 빠는 거 아니야? 네, 아닙니다. 수라상 감독, 왕명 전달, 걸문 수비, 청소 등 환관들은 직급에 따라 하는 일이 다 달랐는데요. 이 외에도 왕이랑 말이 통해야 하니까 사서, 소학, 삼강행실 등 기본적인 지식을 익혀야 했고요. 이 당시에는 왕의 경호까지 맡아야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무예 실력도 갖춰야 했습니다. 따라서 환관은 35세가 될 때까지 분기마다 시험을 치렀는데요. 이걸 망치면 추옥되는 게 시험 결과가 인사 고과는 물론 월급에도 반영되었다고 합니다. 거세를 하게 되면 남성 호르몬의 생산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환관들은 일반 남성들과는 다른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일단 수염이 나지 않았고요. 목소리는 갸냘프고 톤이 높았습니다. 또 평균 수명이 길었는데요. 왕의 평균 수명이 47세, 양반이 51에서 56세였던 것에 비해 환관은 평균 수명이 무려 70세였죠.
근데 만두 너 뭐 먹어? 마늘 먹어? 환관들은 다른 건 다 먹을 수 있어도 마늘만은 절대 먹으면 안 됐습니다. 왕이랑 이야기를 할 때 입냄새가 나면 안 되니까 또 이유 중 하나였지만 마늘은 양기를 돋우는 음식이었기 때문에 환관의 양기가 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죠. 신체적으로 거세를 했다 하더라도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까지 막지는 못했으니까요. 실제로 태조 때 의안대군의 아내였던 현빈 유씨가 내시 이만과 간통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만은 즉시 처형되었고 세자비는 퇴출되었다고 하죠. 환관은 왕의 가장 가까이에서 일거수일투족을 함께하다 보니 당연히 다른 신하들보다 훨씬 가까운 사이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염려한 조선의 사대부들은 환관이 왕이란 빽만 믿고 나댈 수 없도록 규칙을 하나 정했는데요. 바로 환관의 최고 관직을 종 이품 상선으로 규정하고 그 이상으로는 승진할 수 없도록 법제화한 것이었죠. 하지만 의외로 상선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진 이가 있었으니 바로 상전이라 불리는 정사품 대전내관. 상전은 왕명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던 환관이었는데요. 후계자 결정이나 왕세자비 간택 등 궁궐의 중요 정보를 다른 신하들보다 미리 알 수 있었죠. 따라서 그에게 뇌물을 바치고 정보를 얻으려는 인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환관도 궁녀처럼 결혼을 할 수 없었을까요? 정답은 높! 환관은 정상적으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었습니다. 환관은 돈도 많고 잘하면 권력을 손에 넣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의외로 결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섰다고 하네요. 하지만 당시 사대부들은 환관이 결혼하는 것을 안 이꼽게 봤습니다. 조선 후기의 학자 이긍익이 쓴 열려실 기술을 보면 내시들이 장가들고 가정을 가지는 것은 이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성인의 법도가 아니다 라며 공개 저격을 하기도 했죠. 다만 내시는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양자 제도를 통해 대를 이어야 했는데요. 경국대전을 보면 내시의 양자로 3세 이전의 고자아이를 데려오는 것을 허락한다고 쓰여있죠. 또 환관의 양자 또한 고자였기 때문에 이들은 대를 이어서 환관이 되었습니다. 다만 입양한 아이들은 본래의 성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했는데요. 비록 양자로 들였다 하더라도 원래 집안의 핏줄을 존중해주기 위해서였죠. 부와 권력을 얻으려면 소중한 것 하나쯤은 내어주어야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가 봅니다. 하지만 우리 전만이들은 잃는 건 없이 들숨의 건강을 날숨의 재력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교양 만두였습니다.